이륜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KBL 룸에펙트 1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저희도 뭐 신납니다. 예, 이슈도 많고. 그런 표정이 아니신데요. 왜요? 왜요? 뭔가 너무 뻔한 멘트를 좀 이제 색다르고 네네. 좀 새로운 멘트를 해주세요. 아, 늘 네. 오프닝 이렇잖아요. 그럼 해봐요. 네? 1라운드가 끝났네요. 11월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륜구 정책, 자 댓글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예.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시작 되니까 댓글이 좀 약간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와요. 어떤 유형? 이번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무장전선 전노이님이 네. 한 외국 선수의 그 인터뷰 내용을 긁어오셨습니다. 시즌 개막이 전에 한 농구 방송에서 우리죠? 20명의 외국 선수 중 나를 22로 평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에릭 탐슨이죠. 저 이거 보고 이거 우리 얘긴데 바로 알았습니다. 에릭 탐슨 미안합니다. 쏘리.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정말 재평가 필요하다. 아, 맞아요. 그럼 지금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지켜봐야겠지만 에릭 탐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탑이죠. 2순위 중에는 거의 탑이고 뭐 한 12 정도? 12 정도 중간. 8위에서 한 11위 정도? 이 정도는 충분하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에릭 탐슨은 지금 활동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그쵸. 그리고 리그 최고였던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또 이게 통이 두껍지 않습니까? 우리 그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두터워서 거기에 따른 이제 골밑이었던 그 공격력 괜찮은데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약점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2순위 외국인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저 얘기가 저 왜 나왔는지 제가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재밌게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전전에 물어봤어요. 그게 변형재 이제 통역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쵸. 이제 그분이 에릭 탐슨한테 자 이륜구에서 몇몇 이제 농구에서 이륜구에서 20여 외국 선수 너를 20번째로 낳았다. 야 화이팅하자. 그래서 이게 자극하려고. 그렇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약간 이 작전판도 그렇고 전자랜드가 뭔가 상부상조가 되는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전자랜드는 저희 덕분에 득본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라운드 전자랜드 1위의 지분 중에 10%는 이륜구 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 없는 우장수님이 네. 아니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네. 김낙현 출장 시간 26분 로테 잘 돌리고 있는데 뭔 체력 문제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로테이션 이야기를 했죠. 네, 네, 사실 이 댓글 말고도 굉장히 댓글이 많았어요. 맞아요. 전자랜드에 관한 우리 전자랜드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정말 전혀 아니고 저희의 유일한 스폰서십 맺은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했던 멘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할 때 기록을 안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낙현 자체 출전 시간은 30분이 안 되고 각 팀의 에이스급 가드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이거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로테이션 범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한 게 지난주 월요일인데 그때 시점 기준으로 각 팀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의 숫자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각 팀의 뭐 윤호영, 최준용, 김종규 이런 거의 많이 못 뛴 선수들 제외한 숫자입니다. DB 11명, 삼성 12명, SK 9명, LG 11명, 오리온 9명인데 전자랜드가 8명이에요. 전자랜드보다 적은 팀은 KCC 뿐입니다. 이것도 유병훈, 김지우, 라구나 다 제외해서. 그러니까 전자랜드의 로테이션 폭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뭐 유동 감독이 체력 관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자랜드를 갖다 평가를 할 때 일단 시즌 전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전자랜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9개 구단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7승 2패가 나왔고 실제로 전자랜드도 시즌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객관적 전력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전자랜드의 어떤 객관적 전력 부분 그리고 향후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갖다가 좀 더 짚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랜드가 좀 더 이제 뭐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유동 감독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 갖다 드리는 거지 뭐 전자랜드가 미워서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스타트 댓글 중에 전자랜드잖아요. 지금 지분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전자랜드 저희가 패턴 분석해드렸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첫 주 때도 저희가 전자랜드만의 수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오늘도 전자랜드 지금 1위기 때문에 또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 전자랜드 팬분들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 이제 김경형님이 말씀하셨네요. 예, 26일 월요일 잠실에서 주임원사님, 유동혁 네, 기자님 네. 기자석에 앉아 계신 거 봤습니다. 네. 화면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이제 저희 경기장에서 목격담이 댓글로 자주 올라와요. 요게 또 시즌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댓글들입니다. 아는 척도 해주세요. 예, 저희 때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예. 저희 친절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다음, 월이 흑돈님이 네. 며칠 전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디온테 버튼 상황 안 좋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뭐 DB 쪽 외국 선수 관련 다른 소식 없나요? 뭐 이렇게 네.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이상범 감독이 이 외국 선수 교체 의지를 드러내는 인터뷰도 하셨고 지금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버튼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시즌 끝으로 오클라호마 시티와 맺었던 정식 NBA 계약이 만료되는데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굉장히 로스터가 두터워서 버튼이 좀 들어갈 자리가 없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NBA 자체에서도 경쟁력이 좀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상황에 따라서 NBA FA 시장이 12월 1일에 개막하는데 네. 이게 그 전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능성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이건 루머예요. 루머인데 저는 최근에 모 팀이 버튼과 직접 접촉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예. 그리고 향후 어떤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 버튼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랜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입니다. 예, 7승 2패. 예. 1라운드 거의 전자랜드가 사실은 2010년대 초반도 성적 좋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성적. 최고 1라운드를 보냈고 이번 주도 2승 1패. 뭐 무난하게 했습니다. KT DB 잡았고 모비스에게 정말 명경기 끝에 접전 끝에 패했어요. 예. 어제 경기를 봤었는데 정말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내가 농구 기자 하기를 잘했다. 너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저는 집에서 찜닭 먹으면서 찜닭까지는 TMI 아닙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재밌어서 찜닭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새로 시킨 집이었는데 맛이 기억 안 날 정도로 농구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명경기였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짚을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 경기 끝나고 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판정하는 데는 그렇죠. 이게 조금 약간 모비스 쪽으로 좀 좋게 판정이 간 게 아니냐 이런 접전 승부에서 좀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KBL 그렇습니다.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일단 네.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장재석 선수가 김낙현 선수가 에릭 탐슨에게 에릭 탐슨에 볼을 주는데 장재석 선수가 쳤죠. 그쵸. 예. 그 쳤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가지고 그냥 모비스 볼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거 파울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명백한 파울이죠. 파울이고 근데 그 직전 상황에서 김낙현 선수가 서명진 선수를 이렇게 치는 장면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쵸. 여기. 돌파하면서 예. 서명진을 밀어버리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서명진 선수의 수비자 파울을 부는데 그것도 오펜스에 좀 가깝다. 김낙현 그렇죠. 선수 오펜스에 예. 가깝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보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전자랜드 쪽이 초반에 살짝 좀 억울하긴 했다. 왜냐면 판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충돌을 했을 때였던 그 휘슬을 불어주는 횟수가 6대4 정도로 전자랜드 쪽에 조금 불리하긴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근데 이거는 더 상세하게 보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상세하게 보려면 그 부분에서는 그 애매한 콜들 다 찝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심정심을 갖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한 4-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는 좀 그랬고 후반에는 비슷하게 갔는데 모비스 쪽도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고 전자랜드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판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KBL 지금 판정이 좋은 부분들 뭐냐면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 의도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의도성은 별로 없다. 어떤 특정 팀을 밀어주기 위한 어떤 의도성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심판들의 어떤 능력치를 갖다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예. 그 부분에서는 약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전.
그러니까 블록슛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파울이 불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KBL 심판진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능력 부족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능력을 키우고 재교육을 갖다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판정의 일관성 문제인데 어제 나왔던 것처럼 그 일관성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웬만한 충돌에 대해서 다 심판이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놔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웬만한 부분은 불지 않는 하드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나온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고 거기서 의도성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경기 매 경기마다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인 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판정의 기준이 거기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하려고는 하고 있다. 예. 일단 KBL 입장은 그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정규리그 때 그런 이제 일관성이나 공중볼에 대한 어떤 그런 판정 기준의 명확함을 갖다가 쭉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되는 거고 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즌 개막 직전에 그 설명회, 저는 사실 매년 가고 있는데 3년째 이번에도 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강조한 것이 경기 흐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파울성이 있더라도 일단 불지 않고 두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좀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꾸 파울을 끊기면 재미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동혁 기자가 언급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드코어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팬분들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콜이 살짝 소프트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린더를 약간이라도 침범하면 그냥 이제 불어버리는 그쵸. 그런 경우가 네.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조정이 좀 있겠죠. 네. 조정이 있을 거고. 자, 근데 전자랜드가 1라운드에 7승 2패를 했고 뭐 예상치 못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전자랜드가 잘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제 비시즌에 전자랜드 취재에 가서 봤을 때 이 팀은 절대 꼴찌할 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권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절대 그럴 팀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팀이 잘 다져져 있어서 6강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지난번 방송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비시즌 중에 전자랜드는 진짜 까다로운 팀이 될 것이다. 근데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맞아, 몰랐고, 기억나요.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김낙현 이대원이 이동원 감독이 바라는 그 원투 펀치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지난 시즌 수준에 머물렀다면 사실 이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을 텐데 이 두 명이 완전히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서 외국 선수들이 뭐 에릭 탐슨도 기대 이상 해주고 헤니 심스도 자기 역할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팀이 그냥 잘 끌고 가지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 감독의 어떤 시의적절한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까지 덧붙여줬는데 저는 이제 좀 1라운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대원의 활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대원이 에릭 탐슨과 파트너를 이룰 때 그리고 헨리 심스와 파트너를 이룰 때 주로 쓰는 공간 자체가 좀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자랜드 어떤 두 빅맨이다 치면은 이게 에릭 탐슨가 있을 때는 이대원이 주로 여기를 와요. 그러니까 하이로 좀 많이 오고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고 에릭 탐슨은 스크린 걸고 림 돌진 그리고 림에서 포스터 그러니까 페인트 존은 탐슨이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헨리 심스랑 파트너를 이룬다. 그러면 헨리 심스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대원은 여기서 이 선수가 여기서 이제 몸 벌려서 스텝 밟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여기서 공 받고 바로 스텝 밟아서 올라가는 거 되게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우에서 받아먹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거리 슛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하이포스트에서 어떤 패싱 능력이 괜찮은 헨리 심스의 어떤 특징 그리고 림 근처에서 그 어떤 파워와 에너지 레벨이 극대화되는 에릭 탐슨의 특징을 정말 잘 살린 유동 감독의 어떤 기가 막힌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시즌 준비가 철저하다라는 건데 유동 감독이 어제 이제 통화를 저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전자랜드 지금 7승 2패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실제 전력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그 1옵션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가 아직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2라운드를 지켜봐야 진짜 어떤 힘의 어떤 전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시즌전 준비가 철저한데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너무 잘했다 이 부분 말고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헨리 심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에릭 탐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두 선수가 오기 전부터 그 틀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요. 근데 그게 1라운드에 빠르게 적용이 되면서 다른 9개 구단보다 그러면서 좀 더 강한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자랜드의 시즌전 준비가 철저했다는 부분의 어떤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속근육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전자랜드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외박 전과 외박 후에 체지방과 근육량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어떤 몸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네. 이대현 그렇고 김낙현 그렇고 전현우 그렇고, 여기에 정영삼의 어떤 클러치 능력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자랜드 플랜은. 그쵸. 명확하게 되면 이게 실전에서는 어떤 역할이 나타나냐면 전체적으로 그 전투력이 좀 더 올라가요. 예전에 이상만 감독이 12인 로테이션 돌릴 때도 초반에 너는 무조건 10분 뛰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라고 3, 4일 전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그런 이제 플랜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수들이 헷갈리지 않고 자기가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전자랜드 어떤 철저한 준비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팀 한번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두 자. 번째 팀, KGC 인상공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1라운드 9경기와 2라운드 첫 경기 6승 4패 네. 10경기에서 기록했고요. 지난주에는 1승 1패 기록했습니다. KCC전에 패하고 DB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근데 KGC는 네. 지난주를 봤을 때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네. 예, 이동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KCC가 기본적으로 이제 코어가 여전히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가 그러니까 컨디션을 계속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조금 약하고, 양희종이 지금 어깨 부상까지 빠져있죠. 입으면서 빠져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전성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부에 어떤 부재가 있고, 문성곤이 거기서 이제 집중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준형, 이재도, 그다음에 얼클락, 그렇죠. 이 선수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기복이 있다 보니까, 얼클락도 뭐 지금 아직 정상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예. 기복이 있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리지만 6승 4패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름 꾸역꾸역 승리를 갖다 챙기면서 잘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준영 선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의 장단점이 KC전에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는 지금 뭐 3점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적응을 하면서 약점을 갖다가 하면 메우면 됩니다. 근데 KC전에 전찬진 감독이 굉장히 노련했던 게 뭐냐면, 자, 예. 봤을 때 변준영이 이렇게 딱 섰을 때 방송했다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붙지 않아요. 그렇죠. 살짝 예. 떨어져요. 근데 세깅 안 해요. 세깅까지는 제가 투머치였고, 예. 세깅 안 해요. 근데 세깅인데 예. 세깅 아닌 세깅 같은 이런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살짝 두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타이트하게 안 붙는 거죠. 그래서 맞을 예. 거면 그냥 석점을 맞든지 돌파를 주지 말자.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KC 그 경기 끝나고. 끝나고 예. 전 감독님이 그렇게 이제 약간의 세깅을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전찬진 감독 얘기는 변준영이 어떤 리듬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에서 팀에 발생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1순위로 막아야 될 건 돌파다. 그리고 줘야 될 거는 석점이나 뭐 미드 점퍼 쪽이다. 그쵸. 그리고 예. 변준영의 석점은 지금 상태에서는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체감되는. 수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함지훈의 포스트업 득점을 주면 이게 막 굉장히 커 보여.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변준영의 석점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KCC 입장에서 그 데미지가 플레이에서. 수비 데미지가. 네네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수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변준영 선수는 메우면 됩니다. 예, 예. 메우면 되고, 그만큼 이제 그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리그에서.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KCC 전 저도 이제 유동혁 기자 현장에서 같이 봤고, 저도 봤죠. 이제 예. 그 이 전찬진 감독의 어떤 인터뷰 들었고, 네네. 이제 주말에 또 디비전을 봤는데 네. 변준현 선수가 저희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3점슛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릭 탐슨도 그렇고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래요. 볼 때마다. 아니, 그래가지고 성장하면 예. 좋은 거지. 아 그렇죠. 우리는 걸음이다. 역시 리처리, 회처리로 또 변준현 선수의 성장을 읽어내는 대기자. 저 보면서 유동현 선배의 말이 저렇게 플레이를 바꾸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면서. 정도는 아니죠. 예, 그 정도는 예. 아니고. 잘하고 있어, 변준영. 예, 그래서 잘하고 3점 디비전에서는 3점 시도도 많았고 되게 잘 넣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도 했어요. 저 점퍼 선수 아니라고. 점퍼 예, 그런 인터뷰까지 직접 했어요. 예,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KGC가 6승 4패 사실은 이 팀이 우승 후보로 분류됐던 것에 비해서 스타트가 아주 좋다고 보긴 힘들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동혁 기자가 언급한 대로 양희종이 사실상 못 뛰고 있어요. 그냥 아예 안 뛰는 거죠. 뭐 잠깐 출전한 적은 있어도. 그리고 전성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 한 3-4경기에 아예 안 뛰었죠. 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KGC의 포지션별
어떤 포지션으로 딱 구분해 봤을 때 제일 강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포워드라고 보거든요. 양의종, 전성현, 문성건 이 세 명이 같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버텨줄 때 이 KGC의 어떤 전력은 저는 극대화된다고 봐요. 물론 중심은 오세근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공수에서 버텨줘야 가드진도 좀 더 편해지고 인사이드도 편해진다고 보는데 여기서 문성곤 한 명만 남아버리고 문성곤에게 전성현의 어떤 슈팅 능력, 양의종의 수비까지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GC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앞선에 투가드 라인업 쓰잖아요. 이제도 변준혁 같이 쓰고 박형철을 백업으로 쓰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빅매지는 오세근이 아직 말씀하신 대로 폼이 안 올라오고 얼클락도 점퍼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력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KGC는 제가 봤을 때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변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자, 예. KCC는 지금 뭐 우리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지금 이정현에 대한 예. 그 트레이드 루머가 있어요. 그렇죠. 이정현이 뭐 이제 모팀과 뭐 2대1로 트레이드 되는 얘기는 거 아니냐 해요. 뭐 KT 뭐 예,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예. 근데 그건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KCC는 이정현의 어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죠. 이 부분을 트레이드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팀의 어떤 플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현이 진짜 정말 강력한 카드. 예를 들어서 KCC는 이제 빅맨이 없는데 빅맨이 이제 송교창의 4번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력한 어떤 빅맨 카드가 있지 않는 한은 이정현이 팀을 옮길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죠. 예. 네, 거의 없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KCC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쵸. 예.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저 구조상. 예,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오늘도 전주 가고 지금 전주만 주전에 한 4번 갔거든요. 네, 네. 벌써 지금 이번 가을엔 제 전주 명예 시민이에요, 솔직히. 그 정도로 KCC 현장을 많이 갔고. 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예. 아 실제로도 편식하는데 이것까지 취재까지. 예, 그래서 현장에서 KCC 관계자들 얘기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정현 트레이드의 어떤 조짐은 물론 뭐 기자들에게 다 오픈하진 않지만은 솔직히 없어요. 없다고 저는 네. 단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정현이 그럼 KC라는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든 KBL 팀이 그렇지만은 경기 전에 이 텀이 있으면은 그 다음 상대 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칭 스태프가 직접 와서 훈련을 같이 팀 훈련하면서 이 팀은 이런 어떤 전술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자. 공격할 때 이렇게 서로 위치를 잡자. 이런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날 경기 당일에 오전 훈련을 할 때 코칭 스태프 없이 선수들끼리 그걸 다시 복습하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복습을 주도하는 선수가 이정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 가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작이 했는데 나 정현이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다음날에 정현이가 다시 한번 애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요거 익혀놓고 경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게 단순히 코트 안에서만 뭐 이렇게 중심 잡아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기 준비부터 해서 그런 팀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 다 주도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KCC 로스터 구성 봤을 때 이정현이 빠지면 그 역할 해준 선수가 사실 없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예.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냐면 KCC는 앞으로 플랜이 이렇게 될 겁니다. 송교창을 FA로 잡고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사실 끝까지 이렇게 해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드진이 지금 부상이긴 한데 뭐 유병호 선수는 지금 족저 근막염 파열로 당분간 못 나오고요. 김지한 선수 발목 부상 그쵸. 그래서 네. 당분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극대화해서 대권을 갖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내년에 송교창을 잡고 내후년에 이승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승현 쪽을 노려가지고 뭔가 대권을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이런 플랜을 아마 짜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들고 그리고 만약에 KCC가 사실은 대권 도전이 좀 단기간 내에 급한 팀이긴 해요. 이정현을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는 제가 볼 때는 삼성 쪽이에요. 삼성. 김준일. 아. 이쪽 카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그동안 연패를 당하면서 예. 가드진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코어의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카드가 이정현 정도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이정현하고 맞바꿀 수 있는 카드는 김준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인데 아니면 뭐 예전에 나왔던 이제 박찬희 카드를 들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이제 현실성 있는 카드는 그 카드인데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그렇죠. 예. KC 쪽도 그렇고 삼성 쪽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게 좀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이자 힉스나 김준일을 묶거나
뭐 김주린이나 거기 포워드가 좀 많으니까 포워드 하나를 묶고 이정현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신인 픽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식의 가능성이 높지 KT 쪽하고는 전혀 사정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삼성 트레이드설은 이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명이 같이 한 팀에 있을 수 있을까? 아 이관희하고 아니 그 약간 이제 농담 네. 그 바로 저는 그 생각부터 네. 들어가지고 그렇고 일단 KNCC 쪽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정현의 이 이제 시즌 초반 난조에 대해서는 이제 비시즌 중에 2달 동안이나 무릎 부상으로 쉬어야 됐던 점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이정현의 이제 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징 커버가 왔다든지 노세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단은 당분간은 뭐 트레이드 가능성 저도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지금 시즌 성적 4승 5패 지금 공동 6위고 주간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연승 달리다가 또 이제 연패를 했죠. SK에 24점 잡서다가 역전패했고 삼성에 또 패했습니다. 그 SK전 패배가 상당히 좀 데미지가 커요. 그 1패 그쵸. 이상인데 예. 자 24점 차를 졌어요 오리온이. 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제프 위디 딜레마는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위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위디 지금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SK전도 26분 뛰었고 삼성전도 거의 20분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컵대회 때 말씀드렸던 어떤 단점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몸 상태가 아직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수비 범위 자체가 좁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수비 로테이션 부담이 되게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실 뭐 수비적인 부분이야 뭐 그렇다 치고 공격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오리온은 이 선수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2대3과 2대1 했을 때 받아먹는 것 그리고 어떤 엘리오 패턴을 활용했을 때 깔끔하게 받아먹는 것 그렇게 해서 한 경기당 한 10점 정도 10점 초반대 정도를 예상했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저희가 이제 비시즌 때 오리온의 어떤 패턴을 말씀드릴 때 혼셋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쓰는데 원셋, A셋, 네. 그러니까 이승현, 위디 이렇게 있고 이대성이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3대3 게임을 하는데 위디가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승현이 이렇게 걸다가 이렇게 미드레인지로 원래 슬립으로 잘 빠져주고 위디가 들어갈 때 위디가 빠르게 빠져 들어가면은 이승현이 볼을 받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가능한데 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승현 미드레인지 옵션 혹은 이대성의 어떤 조금은 터프한 3점 옵션 외에는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이 패턴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효율성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위디가 있을 때 공격 전체 힘이 빠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오리온이 이게 좀 일단 기다려 볼 거예요. 최진수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보겠지만은 이 위디 딜레마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제프 위디의 어떤 역할을 확대를 하면서 팀이 좀 더 불안해졌다. 근데 이제 디딜 로슨이라는 또 좋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디딜 로슨도 2순위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전한 에디 탐슨과 함께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제프 위디의 어떤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디딜 로슨의 어떤 그런 공격적 위력도 좀 반감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강훈춘 감독이 이제 제프 위디가 이렇게 있었을 때 센터를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농구를 하는데 그게 좀 클래식한 농구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고 있는데 차라리 디딜 로슨을 놨을 때는 사실 매치업에서 골밑 매치업에서 미스 매치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승현 선수를 외국인 선수 이제 그 세우고 더블 팀이 들어가고 돌리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더 늘리면 유난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프 위디, 이승현, 이대성의 어떤 지금 트라이앵글은 제프 위디의 어떤 몸 상태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리그컵도 그렇고 시즌 초반에 좋았던 건 뭐냐면 디딜 로슨이 들어오면서 디딜 로슨의 어떤 프리랜스 오펜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대성이 이승현의 어떤 그 2대2 공격 그 스크린을 받고 나가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디딜 로슨 쪽으로 이제 받고 나가고 그러면서 돌리면서 외곽의 찬스도 생기고 안쪽에서도 어떤 그 공격의 어떤 다양함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한 25분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25에서 30분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잘 되는 부분은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프 위디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갖다 축소를 시켜버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잘 되는 부분의 비중이 좀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투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200% 동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오리온이 위디와 로스는 둘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출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 저는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스는 25, 위디 15 이 정도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위디의 몸 상태가 더 올라오고 최진수가 돌아올 때까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둘 다 수비 문제가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수들이 밖에서 로테이션을 정말 많이 돌아야 돼요. 위디는 골 밑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 가로 수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가로 수비가. 그렇죠. 활동 활동 차지가 좀 예, 떨어지는 거죠. 활동 범위도 좋고 범위가. 활동 양도 떨어지고. 새로 수비 체가 예. 극강인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2대2 수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다른 쪽에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엄청 뛰어다녀야 되고 로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스트업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이 더블팀 헬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로테이션 부담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오리온이 수비 시에 뭘 선택하는 게 그나마 차선인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로슨 쪽이다. 그렇죠. 예, 그래도 로슨 쪽. 왜냐면은 이승현의 헬프 디펜스 타이밍이 워낙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또는 이승현이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위디는 사실은 리바운드와 어떤 블록슛의 장점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수비 강점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로스는 일단 사이즈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어느 정도는 해내는 데다가 이 선수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패싱 루트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거기에 손 갖다 내는 게 되게 좋아요. 손질이 좋아요. 그래서 상대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수비적으로 둘 다 좀 단점이 있지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로슨을 조금 더 쓰는 게 낫다. 예, 그리고 공격에서는 뭐 메리트가 로슨이 훨씬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로슨 25에서 30 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그게 어떤 문제로 또 연결이 되냐면 이대성의 기복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디디리 로슨이 들어왔을 때 이대성 기본적으로 리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선수이고 승부처에서는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살리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디디 로슨을 쓰면서 그러니까 디디 로슨의 어떤 역할을 갖다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이대상의 리듬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좀 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가 지금 3승 6패 공동 8위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주간 성적이 전자랜드한테 패했고 현대면 부스한테 졌습니다. 자, 예. 이제 KT는 좋은 이구누와 이별을 하고 브랜든 브라운을 영입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사실은 방송을 할 때 브랜든 브라운은 일단 자가격리 중이었었고 예, 그리고 서동철 감독은 브랜든 브라운으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구단 차원에서 이게 확정 이렇게 네. 이제 어떤 밖에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7일까지는 이구분우가 있고 8일부터 이제 브랜든 브라운이 나온다고 하죠. 네. 예. 근데 일단 브라운 영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좋은 부분은 뭐냐면 KT가 기본적으로 이제 양궁 농구라고 얘기하는 그 외곽 슛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잘 될 때 폭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든 브라운도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데릭슨이 있지만 브랜든 브라운도 돌아가면서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브라운이 내외곽이 되기 때문에 그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KT였던 그 특징을 좀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브랜든 브라운 볼로그 기질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볼로그 기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선수의 어떤 결정력 이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허문하고 브랜든 브라운하고의 어떤 2대2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근데 브랜든 브라운과 허문의 어떤 2대2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좀 미지수예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양날의 검이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하자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KT라는 팀 구성을 보면은 네. 사실상 원 볼핸들러 체제예요. 네. 허운 외에는 볼핸들링이 강점 있는 선수가 없어요. 김영환이 뭐 조금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이 선수도 뭐 뚜렷하죠. 단점이 볼핸들러로서는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양홍석은 그 부분에 뭐 사실은 아직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고 KBL에 와서는 그리고 김윤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벌써 드러났잖아요. 이번 시즌도 신초반에. 그러니까 사실상 허운의 볼핸들링에 의존한 채 2대2 게임으로 어떤 파생된 옵션을 노리거나 아니면 데릭슨 1대1을 노리는 식으로 지금 KT가 지금 1라운드 공격을 거의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브랜든 브라운이 오면은 말씀하신 그 뽀로그 기질이 다른 쪽으로 보면 이 선수가 볼핸들링이 되고 2대2
2대 게임의 볼핸들러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KG에서 브랜든 브라운이 밖에서 볼을 잡고 볼핸들링하고 가드들이 스크린을 걸어줌으로써 브라운이 드라이브를 해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상대의 어떤 수비 흐름을 계속 끊어주는 식으로 파울을 되게 잘 얻어내요, 이 선수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T가 지금 사실 공격에서 안 되는 게 허운이 2대 게임을 했을 때 쭉 밀고 들어가서 이게 상대 수비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죽은 볼 처리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슛 던지기 그냥 일수예요. 그리고 아니면 데릭슨 1대1 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브라운이 오면은 적어도 지금 KT에 없는 좀 다양성, 또 공격의 다양성은 추가될 수 있다. 물론 쓰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서동철 감독이 이걸 잘 활용하면은 KT의 지금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잘 부각시키지 못한다면은 이동혁 기자가 언급한 어떤 뽀로그의 어떤 우려성 그리고 어떤 사실 이 선수가 마인드가 굉장히 안정적인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 이거에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이동환 기자가 얘기할 때는 브랜든 브라운이 왔을 때 공격 쪽에서 그렇죠. 공격 쪽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수비가 좀 문제죠. 그렇게 되면. 사이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194cm.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내 빅맨 페어링을 국내 빅맨 조합이 되게 잘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KT가 그 김민욱을 데릭슨이랑 조합하는 식으로 많이 나오고 김현민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여름에 발목 부상 당해서인지. 근데 이 두 명의 수비 조합 최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활동량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걸 거예요. KT도. 근데 브라운과 김민욱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서로 조금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릭슨이 있을 때는 김현민이 컨디션 올라오면 김현민을 최대한 좀 써주고 같이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좀 작은 뭐 팔은 길지만 신장이 작은 브라운은 대신에 김민욱을 붙여주면서 사이즈 보완해주고 브랜드 브라운의 어떤 이제 그 특유의 스틸 능력으로 좀 보완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썸띵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해석을 좀 이렇게 저희 가미해보는 하는 거죠. 거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포스트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게 정규리그가 긴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이진 않은데 좀 지켜보시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BL 로만 팩트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